안녕하세요. 서각경제입니다. 이번 시간은 PF 관련해서 국내 부동산, 즉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 취미생활로 법원 경매를 좀 하는데, 아니 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낮아진 것도 있고 정부가 때려서 낮아진 것도 있겠지만은 여타저타 또 규제도 풀어주고 하다 보니 아파트 매매가 그리고 전세가가 살짝 올랐습니다. 아주 살짝. 근데 경매 시장에서는 내가 100원짜리를 50원에 사서 60원에 팔아먹으려고 했던 건데, 아니 매매가랑 또 똑같이 사네. 실거주자라면 그렇다 치겠지만, 현재 경매 시장에는 투기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그 가격에 사서 한 달 안에 팔지 않으면 골로 갑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는 당분간 눈팅만 하는 걸로. 먼저 짧게 우리나라 무역 수지입니다. IMF 때 저 빨간 칸 보이십니까? 규모가 저 정도였고요.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까지는 2008년까지 박스권 성장세와 하락세가 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병, 전쟁, 고물가 사태로 고가가 15까지, 그리고 저가가 지금 15까지인데, 어쨌든 마이너스 친 부분이 폭이 커졌습니다. 번 건 번 거고 마이너스 친 거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이 바닥이고 이 시장입니다. 요거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은행, 저축, 보험, 증권, 여전 해가지고 PF 대출 추이입니다. 현재 지금 140조가 지금 발생이 되었고, 2008년도는 파란색이 은행인데 은행 비중이 컸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은행은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축소를 했던 부분이고, 그 자리를 보험사, 증권사, 여전사, 그리고 저축은행 조금, 은행들은 나름 좀 대피를 해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보험사, 증권사 이쪽이 위험하다고 이제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만기, 2만기 여전체 발행 만기 도래 물량과 A급 캐피탈사 만기 물량, 그리고 A급 캐피탈 만기 물량입니다. 전반적으로 2022년 1월 1분기부터 해가지고 발행 부분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고 만기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아파트 물량이 꽤 많이 이제 나오는데 8조 4천억, 1분기 때 8조 4천억 요거에 만기가 도래를 한답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 2월 달인데. 그리고 다음 폭탄 거의 10조입니다. 그 다음 3분기 폭탄 9월 달까지 거의 30조가 만기입니다. 이 안에 증권사나 보험사들, 그 밑에 이제 건설사들 괜찮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A급 캐피탈을 드리고, A급 요 밑에 나오죠? 얘네들. 여기는 메리츠, 여기는 신한일 겁니다. 신한과 산은행, 얘네들이 지금 좀 비중이 큽니다. 만기 도래하는 비중이요. A급 사들도 2조, 2.5조, 3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담으로 건설사 쪽에 일을 종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달, 12월 달 하나건설에 있는 친구와, 그리고 중소기업인 인천의 1위 건설업체로부터 대략적으로 보니까 PF 대출해주는 분들이 11월 달부터 감이나 저쪽으로 해가지고 아예 여행을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올 거니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LH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LH에 있는 친구는 현재 주변에 보시면 그 아파트 이제 임대한다고 LH가 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작년에 집이 나갔는데 사람이 안 들어와.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을 안 살아. 그런 집들 LH가 지금 들고 있는데 임대가 안 나가거나 판매가 힘든 아파트 물량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LH 쪽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이제 청약 아파트들을 2024년까지 엑셀링 해가지고 요거를 다 입주 물량들을 가져온 겁니다. 전체로서는 올해 21만 6천 채가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권에 13만 채, 인천만 4만 7천 채, 서울도 3만 8천 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제가 뺀 상태입니다. 지방 물량 빼고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기준으로 해서 21만 6천 채가 2023년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빈집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까요? 부동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왜 이렇게 상세하게 언론들은 방송을 안 해줄까요? 고민해 보셨나요? 그 언론사들이 건설사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언론사 광고주들이 대부분 건설사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들 모두 다 공짜로 정부에서 만들어줍니다. 보고서들이에요. 100억 들여서 만든 보고서들도 있고 아무튼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거기 자료도 그렇게 친절하게 엑셀링해서 올려놔져 있고요. 이렇게 한국신용평가금융 쪽에 자료들이 김영훈 수석님, 오윤아 수석님, 윤소정 선임, 노재용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이런 중요한 보고서들이 실무자들 손에서 마구마구 올라와 있습니다. 언론 거 볼 필요 없이 이제 인터넷도 잘 돼 있고 자료 갖고 다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가서 이거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시각화한다면은 시장을 자칫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뉴스라 읽고 구스라 읽습니다. 저는 뉴스가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에요. 한참 이슈화 된 다음에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 언제부턴가 언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문가들 중에는 개인들처럼 뉴스만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각종 수많은 골드만삭스 홈페이지 싹 다 뒤져가지고 거기 보고서들도 핥아먹는 분도 계시고 정부의 모든 보고서들 개인들이 보지 않을 곳들을 구석구석 파가지고 보고서들을 꼼꼼히 읽어서 투자를 합니다. 내 돈이 1억이 들어가고 1000억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1분짜리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서들 한 100장 정도는 읽어봐야 한 100만 원 투자하겠다.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2021년 8월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정부에서 100억을 들여서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강석구 연구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이 보고서의 마지막 문구가 보고서에 이렇게 감정을 넣는 것은 처음 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몫이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부패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차익을 남기기 위해 혈안되어 있을 누군가 언제까지 상승 기조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직하게 일실직고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냉정하게 말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보고서를 말했는데 이 보고서 누가 몇이나 받고 이거 언론이 어떻게 했겠을까요? 100억짜리 보고서 그냥 저장만 돼 있지 이거 보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언론과 더 이상 말을 못하겠지만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저 같은 유튜버나 또 다른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유튜브에 쳐가지고 그거를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누워서 이제 TV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 구스, 그림자 같은 구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올해 이제 부동산 큰 하락이 있을 것입니다. 건설사들도 만들다가 아파트 막 자빠져가지고 흉물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발생이 될 거예요. 저도 아파트가 몹시 매수 버튼이 마렵지만 현재 시황을 보니 단기 매매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버튼을 숨기고 잠시 버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